하는 독서법 책을 쓴 정혜일입니다. 오늘은 세종의 독서법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 후에 GDP가 100달러가 되지 않았었던 나라인데 1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되는데 미국이 137년인가가 걸렸고 일본이 107년인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이 37년 만에 성장을 했거든요. 1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되는데 물론 해외에 도움이 있었긴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 기부를 받던 나라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눌 정도로 선진국 문턱에 올라가 있는 아니면 어떤 의견에 따라서는 이제 이미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나라인데 문화도 요즘에 음악은 또 엄청나죠. 케이팝이 엄청난데 아직 독서량이나 어떤 정신적 성숙도 이런 게 약간 모자라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독서량은 팩트로 나와 있는데 한국인들 중 절반은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1년에 한 권만 읽어도 상위 50%에 속하는 건데 일단 절반이 책을 전혀 읽지 않고 평균 독서량이 연간 7.5권이니까 나머지 절반이 이 두 배를 대충 읽는 거죠. 15권 정도. 그러니까 뭐 한 권 조금 더 읽는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는 뭐 독서 코칭인데 한 달에 10권 이상의 독서를 사람들이 뭐 거의 80% 이상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처음에 이런 것을 교육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10권 독서를 떠나서 독서 모임에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그걸 누가 해?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말했지만은 많이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많이들 참여해서 한 달에 10권 이상 독서를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서한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서 뭐 원하는 곳에 이직을 한다든지 연봉을 향상시킨다든지 뭐 그런 여러 변화 사례들을 만들고 있어요. 세종의 독서, 그러니까 이 독서 코칭의 방향이 세종이 했던 그런 실천을 위한 독서거든요. 세종대왕님의 책을 독서를 읽어보면은 세종대왕님이 신하들을 혼내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너희들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한다. 백성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고 본인의 지식을 뽐내기 위한 그런 독서를 한다. 그런 배움은 헛것이다. 나는 그런 배움에 관심이 없다. 나는 오로지 백성을 살리기 위한 독서, 배움을 한다. 너네들도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배움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 말고 너네들이 인성을 개선시키고 백성을 위한 그런 배움을 해라.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세종에 관한 책을 읽어야지만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종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그냥 뭐 한글 만든 왕, 뭐 최고의 왕 이런 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종에 대한 독서를 해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왕이라고 하면 시간이 되게 많고 신하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해주고 왕은 맛있는 거 먹고 뭐 연천에서 놀고 뭐 궁녀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만 드라마에서 보게 되니까 드라마는 이제 대중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흥미 위주 자극적 내용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는 실제 내용과 달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세종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하루에 5시간씩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잠은 5시간만 자고 10시간 업무를 했다. 이것을 몇십 년을 유지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들이 보통 5시간 수면이면은 단수면에 들어가잖아요. 수면도 되게 적고 한국 사람들 평균 독서량이 1년에 7.5권인데 하루에 5시간을 독서를 해요. 저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뭐 한 달에 30권 이상 50권 이상 이렇게 읽기도 했었는데 세종대왕님은 수십 년을 이렇게 유지를 했으니까 더 많이 독서를 했겠죠. 뭐 현재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는 뭐 책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웠겠지만은 어쨌거나 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연구를 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다른 할 일은 다 신하에게 넘겨두고 시간이 많아서 하루에 5시간씩 독서를 하고 잠을 왜 적게 자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려는 거예요. 일은 또 많이 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게 다른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아들과 딸이 20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왕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2021세기의 지금 대통령도 사실 보면은 네, 주위 사람들 자살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사람이 갑자기 막 죽어 나가잖아요. 특히 저 사람 주위 사람들 보면 지금 벌써 5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권력 싸움이란 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고 저 사람을 경쟁자를 없애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민주주의인 요즘은 옛날에 왕은 예전에 그 왕권일 때는 뭐 왕이 다 하잖아요. 뭐 국민들 의견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이제 둘이가 투표해서 뽑으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런 힘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왕이 다 하니까 그 왕권이 얼마나 다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있으면은 이제 또 왕이 되고 싶은 주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주위 사람들을 막 죽이고 뭐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왕 독살 시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으로 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뭐 그때는 더 살인을 더 많이 쉽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종의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이 막 죽거나 아니면 다행이면은 뭐 귀양을 당하고 그래서 재위 기간 중에 3분의 1, 세종이 50 몇 살까지 살았었는데 3분의 1을 상복을 입고 지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3분의 1이면은 수면 시간인데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가족, 친척들이 죽어 나가는 걸로 봐야 되면은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시간 동안 독서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왕권에 대한 위협 같은 건 있지만 요즘 말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되진 않잖아요. 살 곳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옷이 없거나 뭐 밥 먹을 돈이 없거나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왕이니까. 그런 문제 해결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른 왕들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자기의 안주가 확보가 되니까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내가 살기 편한데 내가 집이 크게 있고 왕궐에서 살고 있고 맨날 맛있는 것을 먹게 되고 신하들은 내 눈치를 보고 내가 저 사람 죽여 하면은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백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편안하니까. 그런데 다른 왕들은 그렇게 노력을 백성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보낸 왕들도 많이 있는데 세종은 백성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들이 많이 하듯이 내가 자수성가하려고 내가 돈 벌어서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남을 위한 그런 노력을 이렇게 치열하게 했단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밌다. 세종은 세종이 그래서 대왕이구나. 세종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기존의 독서법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걸 이제 독후감을 쓰잖아요. 학교에서 억지로 세종에 대한 책을 읽고 나면은 세종은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 뭐 하루에 5시간 독서를 읽었다고 한다.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독서를 하려고 해봐야겠다. 여기까지 쓰는 게 독후감이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보고 하루에 5시간씩 TV나 유튜브를 보죠. 이게 기존의 독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는 독서 모임도 이런 세종에 관한 책 잘 안 보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책을 보죠. 소설 같은 거 보고 세종보다 쉬운 책 아니면 요즘에 이제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 책 뭐 일론 머스크 이런 걸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걸 보고 뭐 일론 머스크가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한다. 나도 열심히 읽으려고 합니다. 희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번에 책을 읽고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하루에 5시간씩 책은 힘들 것 같은데 하루에 5분이라도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게 독서 모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나름 또 이제 이런 독서 모임을 했다고 그럼 우리 오늘 참 독서 모임도 열심히 해서 좋은 내용을 나눴고 이렇게 마음을 다졌는데 열심히 나눴으니까 끝나고 맥주 한잔 할까 콜 이러고 간단 말이죠. 진짜 95%의 독서 모임은 이래요. 이런 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저도 이제 빚이 많이 있었고 스펙이 없어서 사회에서 많이 무시를 당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싫어서 열심히 독서를 해서 제 연봉도 뭐 예전에 이미 억대 연봉 이상으로 만들고 회사를 세워서 법인 회사를 잘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성장한 입장에서의 이런 독서법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되새겨보고 아니면 더 훌륭하게 독서하신 분들을 연구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다시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를
독서를 기존에는 자꾸 독후감을 했다, 읽고 나서 느낌을 나누기만 했다, 아니면은 나는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한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독서법을 공부해서 제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아니면 율곡 선생님, 퇴계 이황 선생님이 어떻게 독서를 했는지, 어떻게 실용적인 독서를 했는지를 연구하고 이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 제가 운영하고 열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읽어보자, 책을 몇 권 그래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다 독서 코칭을 검색하셔서 참가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할 거라고,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